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법인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의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나라는 불평등 조약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불평등 조약이 아닙니다. 물론 청나라가 아까도 이 전편에서도 말했지만 자기의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중재를 해가지고 조약을 했지만 우리나라가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그 조약이라는 데에서 굉장히 큰 의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나라는 신미양요가 있었습니다. 자, 신미년에 서양 양이들과 일어난 요란 난리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너럴 셔머너 사건 얘기 들어봤죠? 상선이고요. 평양에 와가지고 막 상선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노략질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평양 감사가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불태우고 그런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그거를 빌미 삼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신민연이 쳐들어왔죠. 신민연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가 끝까지 열심히 싸웠지만 결국은 우리나라가 져가지고 평양 감사, 평양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시장이나 마찬가지인 그 깃발을 미국에서 가져갑니다. 승리의 기념으로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치욕스러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맺고자 했을 때 전국에 있는 유생들이 반대를 합니다. 막 몇천 명이 상소를 써가지고 적국이 아니냐 미국은 어떻게 그런 적국 우리나라를 침범하고 깃발을 뺏어간 나라하고 통상을 맺을 수가 있느냐 반대를 했지만 고종임금이하고 그 당시에 개화파 사람들이 워낙에 크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통과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 흥선대원군 쇄국정책 그 다음에 병인양 박해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죠. 우리나라는 그 전에 서양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들어와가지고 문물을 전해주거나 종교를 정해주거나 기독교 문물을 전해주거나 그럴 때 굉장히 큰 박해를 했답니다. 자, 지금 이 양화진 옆에 보면은 서울 마포에 양화진 옆에 보면은 산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산 이름이 절두산이라고 합니다. 짤을 절자, 머리 두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내용이죠. 머리를 자르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 산에서 천주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대원군, 흥선대원군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다 잡아가지고 수백 명, 수천 명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죽였다 그래서 그 산 이름이 절두산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서양인들이 문물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조미수호 통상조약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개화 문물을 가지고 많은 서양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에 문물을 전할 수 있었다는 점. 그게 가장 큰 의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나중에 저희가 자세하게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아펜젤러라든가 언더우드 그 목사님 같은 분들 그 다음에 수천 명의 공식적 비공식적인 그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발전에 큰 도움을 주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조약이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입니다. 자, 제가 저번 시간에 그 조미 통상 그 수호 조약 내용에 얘기하면서 첫 번째 얘기를 했습니다. 거중 조정 뭐냐? 난 네 편이야, 넌 내 편이고 이거죠. 그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힘써서 꼭 도와주마라는 게 첫 번째 조약의 첫 번째 조약입니다. 첫 번째 조약이라는 가장 큰 조약이었죠. 그 조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해 가지고 1905년에 을사늑약이 있었을 때 을사년에 일어난 불평등한 조약 그거를 늑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강제로 체결된 조약을 늑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법적으로 이거는 무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늑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을사늑약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외교권을 박탈당한 거죠. 가슴 아픈 굉장히 가슴 아픈 역사지만 이때 고종 그때 당시에는 이제 황제가 됐습니다. 대한제국이었으니까 고종 황제가 우리나라에서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한 그런 미국 사람 헐버트 선교사
통해 가지고 미국에 파견을 합니다. 미국에 파견을 할 때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조약이, 이 늑약이 무효라는 것을 밝혀 주십시오라고. 그러면서 그 근거를 들었던 게 바로 1882년에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의 첫 번째 조약, 거중 조정. 우리가 일본한테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 조약에 의해 가지고 니네가 첫 번째로 우리를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미국 대통령한테 이걸 부탁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너무 마음 아프게도 그 당시에 가스라 테프타 미력이 있었습니다. 일본 가스라하고 미국 테프라하고 서로 미락, 비밀스러운 조약을 맺은 걸 미락이라고 그러죠. 미국은 필리핀을 우리가 가질 테니까 일본 조용히 해라. 일본, 우리가 조선을 가질 테니까 미국 조용히 해라. 두 나라 사이에 미락이 있었던 겁니다. 그 미락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헐버트 선교사는 빈손으로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1946년에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한테 다시 얘기를 합니다. 너네 그때 거중조정 이거를 들어주기로 했는데 안 들어줬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들어줘라. 우리가 지금 소련 공산당 침입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화가 될지도 모르니까 너네가 빨리 도와줘야 된다. 이거를 갖고 그러면서 주장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그 후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문물을 전달할 수 있는, 안전하게, 그때 황제 아니었죠. 고종 왕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계아파 그 관리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는, 그게 가장 큰 의미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맺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빙사가 출발을 하게 된다는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린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죠. 그런 의미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